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로 재직 중인 허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불안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게 꼭 불안을 느낀다 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불안 자체의 그 주제도 뭐 가정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같이 그런 일상적인 주제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제 병적인 불안, 심한 불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과도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오히려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변화나 인지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한 가지 걱정이 해결이 되더라도 또 다른 걱정으로 옮겨가서 이제 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증상의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시험을 꼭 잘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나 그리고 세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작년도 2021년도에 시행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불안장애 1년 유병률은 한 3.1% 정도로 그 정도로 나와 있고 남녀 비율을 따지면 남자는 1.6%, 여자는 4.7%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여자가 한 3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불안장애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불안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진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원인이랑 심리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먼저 불안장애 환자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반복되는 자극에 좀 느리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의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신경전달 물질로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그리고 가바 등의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하게 사용하는 치료제도 이와 관련한 작용을 하는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뭐 두근거림 증상이나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식은땀이 나거나 위장관 운동이 좀 저하돼서 좀 소화불량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원인으로는 크게 이제 불안장애 환자분이 가지는 인지적인 구조 문제점이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히려 본인이 걱정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회피를 하거나 두 번째는 좀 비현실적인 미래의 위협을 걱정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현실의 이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걸 마술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마치 걱정을 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믿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진단 자체는 정신과적 진단은 보통 미국 정신의사협회 APA에서 이제 발행한 DSM-5에 의해서 따르는데 DSM-5에서 정의하는 범불안 장애에는 일단은 일상에서 과도한 걱정이 6개월 이상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6개월 중에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걱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불안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증상이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6가지 중에서는 좀 안절부절 못하거나 좀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거나 좀 과민해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근육이 긴장되거나 수면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진단 기준이 이로 인해서 직업이나 사회적 주요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진단 기준은 이러한 증상들이 약이나 의학적 질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의학적 질환의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공황장애가 그 불안장애 스펙트럼 안에 포함되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범불안장애 불안과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공황발작은 이제 죽을까 같은 그런 느낌을 동반하는 불안이 갑작스럽게 강렬하게 그리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의 상태와 뚜렷
구분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반면에 범불안장애 불안은 좀 불쾌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조금 모호하고 조금 애매하고 좀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아서 좀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병률에 비해서 내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이런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병률에 비해서 실제 내원하는 비율이 좀 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DSM-5 진단분류 체계에서는 불안장애와 이제 우울장애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질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안장애 환자에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우울이랑 불안 증상이 이제 공통된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치료제도 겹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연구에서는 일부 가족에서는 우울이랑 불안이 유전적으로도 연결돼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 등 많은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약을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치료로는 이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등을 이제 등에 작용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불안장애는 보통 우울장애보다 더 오랫동안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 환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서 약물이 투약이 필요한 기간은 다르겠지만 최소 교과서상으로는 6에서 12개월 정도 투약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평생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다 보니까 약을 드시는 것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면 바로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임의로 이렇게 약을 줄이다가 증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반동불안이라고 해서 오히려 증상이 확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전에 사용했던 약보다 더 많은 종류의 약이 더 고용량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불안장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약을 드시는 환자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존성을 보이는 약제는 대표적으로 수면제, 안정제 등이 있는데,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에서 안정제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항우울제 같은 치료제가 작용하는데 보통 2, 3주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안정제에 의존성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일단은 치료제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스케줄대로 서서히 감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치 처방이나 치료 스케줄에 잘 따라오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술이나 담배, 커피를 포함한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거는 피하도록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 약 성분 중에 암페타민 유사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의 경우에는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시거나 다른 다이어트 약으로 변경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보통 불안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또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또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전신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꼭 식사 챙겨 드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나이가 어린 소아 친구들부터 고령의 환자들까지 이제 생애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정신질환 모두 다루고 있고, 심리검사뿐만이 아니라 기본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뇌파검사 이런 것들 필요하면 다 진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탁과 협진을 통해서 다학제 진료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시고 마음도 따뜻하신 두 분의 교수님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고 있고, 저희 모두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킬 뿐만이 아니라 원래의 일상을 되찾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실제 임상에서는 과소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장애는 TV에서 흔하게 접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불안증에 동반되는 신체 증상 때문에 다른 과들을 먼저 진료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제 우울증을 비롯한 다른 질환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치료
치료를 받지 않고 적응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내원한 환자분들의 비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증상 관련해서 뭐 진단 기준에 다 해당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